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서수적 효용과 이에 바탕을 둔 무차별 곡선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서수적 효용. 자, 우리는 지금까지 효용 또는 이 한계 효용을 기수를 이용해서 다뤘습니다. 기수. 즉 1, 2, 3, 4, 5, 6, 7, 8 이 일반적인 수를 우리가 기수라고 합니다. 물을 한 잔 마셨을 때 그때의 효용은 10이다. 두 번째 잔의 이 한계 효용은 8이 된다.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효용을 이렇게 기수로 다루었어요. 이러한 효용을 우리는 기수적 효용이라고 합니다. 이 기수적 효용은 이렇게 재화 하나하나에 대한 효용을 다루었었던 것이죠. 그러나 이 사람의 만족도인 이 효용을 이렇게 기수로 이렇게 나타내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. 이러한 반성과 함께 경제학자들이 이 새로운 효용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수적 효용이 되겠습니다. 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차례를 나타내는 수를 이용한 효용이라는 것이죠. 첫째, 둘째, 셋째 이렇게 first, second, third 이렇게 순서를 이용한 효용이다. 이 서수적 효용은 이 재화 하나하나의 효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재화를 조합으로 즉 묶음으로 해서 다룬다는 거예요. 묶음으로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사과 5개와 오렌지 하나를 한 개의 조합으로 했고 사과 3개와 오렌지 3개를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은 나는 사과 5개, 오렌지 1개 이 묶음이 사과 3개, 오렌지 3개 이 묶음보다 더 좋다. 이것이 더 좋다, 더 나쁘다.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죠. 이 순서는 쉽게 정할 수가 있죠. 이렇게 묶어놨을 때 그 순서를 우리는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좋아하는 이 순서의 바탕을 둔 이 효용 이론이 바로 서수적 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. 이 서수적 효용 이론을 수학적으로 즉 그래프로 분석하는 이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 이 소비자의 이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서수적 효용 이론의 바탕을 둔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을 가지고 이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만 하는 겁니다.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이 있다. 이것은 서수적 효용 이론의 바탕을 둔 그러한 곡선이다. 한번 볼까요? 이 무차별 곡선, 이름이 무차별하다 이런 얘기죠. 차별이 없다.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? 자, 보면은 이 소비자에게 이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재화의 이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입니다. 그래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. 자, 세로축과 이 가로축이 무엇인지를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. 세로축이 XJ의 구매량이군요. 가로축은 YJ의 구매량. 자, X, Y의 이 조합으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라는 점을 보겠습니다. A라는 점. 12,2. 이것은 XJ는 12개, YJ는 2개 구매한다.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B라는 점. XJ 6개, YJ 4개를 구매한다. 이때 A의 조합과 B의 조합은 이 사람에게 같은 만족을 준다. 이런 얘기예요.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좋아하는 이 선호도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. 만족도가 똑같기 때문에.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차별이 없다. 차별할 필요가 없다. 무차별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점 A, 점 B는 같은 만족도를 가져다 주는 점이 되겠습니다. C라는 점 마찬가지입니다. X는
넷, y제는 6개를 구매했을 때 역시 만족도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.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 점 A, B, C, D를 쭉 이은 것이 무차별 곡선입니다. 이 사람의 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죠. 이 사람의 만족도는 이때 L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. 이렇게 생긴 것이. 그럼 여기서 한번 F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F라는 점. F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. B라는 점하고 F라는 점. B는 보니까 X제의 6, F라는 점도 X제를 6개 구매한 것이죠. Y제는 다르죠. Y제는 4, F에서 Y제는 8. 즉, 점 B와 점 F의 이 조합의 차이점이 있다면 X제는 같으면서 Y제의 증가량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. F가. 그러면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들었겠죠. 그만큼 구매를 더 했어야 되니까. 그래서 만족도는 서로 다른 겁니다. 이때는 만족도가 달라요. 만족도가 더 상승이 되겠죠. 많이 구매했으니까. 그래서 이 F라는 점은 만족도 L2, 즉 효용 L2라고 하는 이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 E라는 점을 보겠습니다. 조합이 3,4 이렇게 되어 있죠. 요 E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B라는 조합의 Y의 구매량은 4였죠. 마찬가지로 E라는 점에서 Y의 구매량은 4 똑같죠. 그러나 X의 구매량이 다르죠. B에서는 X의 구매량이 6이었는데 그렇죠? 이 E라는 점에서 X의 구매량은 3이 되고 있죠. X의 구매량이 훨씬 더 작죠. B에 비해서. Y의 구매량은 같은데.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, 즉 예산이 절약됐겠죠. E라는 점은. 그래서 이 E라는 점은 B보다는 만족도가 더 작은 그러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. 즉 만족도가 L1인 이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.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의 이 선택을 한 이 조합이 A라는 조합, 지금 보면은 12,2인데, 이 사람이 조합을 A에서 B로 이렇게 바꿨습니다. 조합을. A에서 B로 이렇게 바꿨어요. 그러나 이 사람의 효용은, 즉 만족도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. 만족도는 똑같죠. 만족도는. 이랬을 때 이 직선 AB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조합을 A에서 B로 바꿨다는 얘기는 X의 구매량을 얼마만큼 감소시켰습니까? X의 구매량은 지금 보니까 6만큼 감소했죠. 그래서 X의 구매량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하고 Y의 구매량의 변화율을 델타 Y라고 이렇게 했을 때 X의 구매량은 지금 보니까 6만큼 감소했죠. 여기 6만큼, 이만큼. 그렇죠.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고 있고요. Y의 구매량은 2에서 4로 이렇게 증가했죠. Y의 구매량은 여기 이만큼 증가했습니다. 이만큼. 이것이 바로 이 직선 AB의 기울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. 즉, 이 사람은 X제를 6개 감소시키는 대신에 Y제를 2개 증가시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변함이 없다. 이 사람은 Y제를 매우 좋아하는구나. Y제 2개와 X제 6개를 대체시킬 수 있구나.
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. 이 x, y를 또 마찬가지로 미분을 활용하다 보면은 변수가 x, y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분이 아닌 편미분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 소비자의 이 행동을 분석하게 됩니다. 매우 흥미가 있으면서 어려운 그런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가 무차별 곡선 이론이 됩니다. 자, 한번 간단한 수학 문제로 보겠습니다. example 11번. 자, x, y는 10, 요 직선의 이 곡선의 그래프, x, y는 20,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x 곱하기 y는 10이 되는 그래프,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그려져 있죠. 그래프 형태 보니까 어때요?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. 이걸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합니다. 정확하게는 이걸 쌍곡선. 인문계 학생들은 배우지 않죠. 이 쌍곡선에 대해서는. x 곱하기 y는 20이라고 하는 쌍곡선입니다. 이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. 두 그래프는 이렇게 교차하지도 않고, 그렇죠?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요 10, 사실상 이게 효용이 되는 건데, 효용이 10인 그래프와 효용이 20인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사실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효용, 여기가 지금 L10이라면 이것이 효용이 10일 때 이것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효용 L20이 되겠죠. 20.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좀 더 큰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79번 이 정도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을 왜 소개했을까요? 여러분들 고등학교 경제수학 교과서 135페이지 심화 문제에 보면은 그 문제 6번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교과서 문제. 자, 가로축은 사탕, 세로축은 과자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쌍곡선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. 이 그래프가 바로 무차별 곡선이죠. 근데 이 무차별 곡선 문제를 이렇게 심화 문제에 이렇게 턱큰 이렇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좀 난감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. 또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론 문제는 이 편미분뿐만 아니라 예산선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제대로 분석해야 이 소비자의 이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날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 하나로 제시해서 이렇게 다루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배제시킬까? 아니면 다룬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무차별 곡선을 소개해서 다룰까?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서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강의 노트에 담아서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.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중에 경제학도가 돼서 이 무차별 곡선 이론 한번 연구해 보시면 매우 흥미가 있는 그러한 소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